몸에 좋은 완전식품으로 평가받던 우유의 과거 위상이 예전 같지 않죠. 한때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해외 연구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2014년에는 우유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국회의원과 식품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기까지 했어요. 우유의 유해성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우유가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거나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킨다 등의 기존에 알고 있던 우유에 대한 상식을 뒤엎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셔도 된다는 건가, 마시면 안 된다는 건가 조금 고민이 되시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 우유의 오해와 진실 제가 딱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한의사 가은입니다. 우유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사망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말 한때 떠들썩하게 유행했었죠. 정말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 말은 스웨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겨난 것인데요. 스웨덴 사람들의 일일 우유 섭취량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려 4배 가까이나 차이 납니다. 여러분 서양 영화의 식사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무 테이블에 커다란 우유병, 직접 만든 것 같은 치즈, 고기 등 식습관이 우리나라와 좀 크게 차이가 나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단순히 우유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사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먹으면 정말 좋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한 우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유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부 낙농가에서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RBGH라는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면서 생긴 오해인데요. 미국의 RBGH 투여 젖소는 전체의 17%, 우리나라는 10%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르몬을 투여한 젖소의 우유를 먹을 경우 인슐린과 유사한 호르몬이 생성돼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이어진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뼈에 좋은 줄로만 알았던 우유가 오히려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일까요? 해외 일부 연구에서 우유를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고기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대다수 연구에서는 오히려 우유가 칼슘 보충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육류 위주의 식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과한 우유 섭취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는 정말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일까요? 일부 어린이에게서 우유 알레르기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토피 전체 환자 중 식품 알레르기 환자는 51%, 그중 우유는 21%를 차지합니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면역 기능 이상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아토피가 발생하는 만큼 우유는 아토피다라는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아토피 증세가 있는 경우엔 우유를 적게 마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우유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학창시절에 매일같이 먹던 우유라서 물 대신 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우유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또한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유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당장 검색창에 우유랑 약이라고 검색만 해도 무려 결과가 186만 개가 나올 정도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약품 복용 시에는 우유나 유제품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유에 든 칼슘은 의약품의 흡수를 막아서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열제, 소화제, 항생제가 포함된 감기약과 복용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장에서 녹아 약효를 내도록 코팅된 장용성 변비약도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가 이 코팅약을 위에서 녹게 해서 약효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위장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 단백질인 카세인은 레몬의 산 성분을 만나면 응고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소화 흡수 시간이 길어지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레몬 외에도 라임, 오렌지, 자두, 석류 등의 신맛이 나는 과일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구마에는 우유에 부족한 섬유질이 풍부해서 위장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위산과 섞이지 않는 음식물이 위로 올라오는 일명 생목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유 속의 포화지방산이 위를 이완시켜서 위산 역류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 역류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고구마와 우유를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에 설탕을 직접 넣어 먹지는 않지만 커피에 우유를 첨가한 카페라떼에 설탕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함께 설탕이 듬뿍 들어간 디저트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설탕은 혈액을 상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요. 하지만 우유 속의 유당은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는데요. 설탕과 같이 먹으면 이러한 장점이 사라지고 우유의 지방 성분이 설탕의 맛을 오히려 더 부드럽게 해주어서 설탕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맛이 좋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건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우유에 콜레스테롤 많다던데 라며 보는 분이 계실 텐데요. 우유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오징어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유가 당뇨를 유발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우유에 포함된 성분은 오히려 당뇨병을 예방하는데요. 당뇨병은 혈관병이나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흡수되지 않아서 생깁니다. 우유는 오히려 인슐린 분비를 활발하게 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요즘 제로 칼로리 시대에 저지방과 같은 키워드가 유행하죠. 설탕과 지방은 건강의 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요즘인데요. 그러나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굶는 다이어트 효과를 냅니다. 요요와 폭식, 심지어 골다공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좋은 영양분을 고루 섭취한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우유는 한 팩당 130kcal로 여기에 제격입니다. 오히려 저지방 우유는 포만감이 낮아서 우유와 곁들여 먹는 빵, 간식 등을 더욱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걱정은 내려두시고 편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유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나 많았다니 저도 참 놀라운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피해야 하는 음식만 조심하시고 과하지만 않으면 우리 몸에도 좋으니까 안심하시고 드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2가지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굴입니다. 우유에는 필수 미네랄인 아연이 거의 없는데요. 그런 우유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생굴 우유죽은 단백질, 비타민, 칼슘, 아연까지 풍부한 최고의 영양 간식거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우유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우유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유에 포함된 유지방은 토마토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하니 꼭 같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김가은 한의사의 무병장수 건강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